도서관 이용과 독서 문화 프로그램 간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DA 4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후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 서로 다른 상관관계 분석 방법론을 어떠한 이유로 활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분석 과정과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중심지로서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그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실제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 이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도서관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분석 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23개 도서관 중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 강서도서관, 개포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고척도서관, 구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등 8개의 도서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통합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도서관별 대출수 및 도서정보는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제공하는 장서 및 대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통합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에 용이하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뷰티풀소프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웹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데이터의 칼럼으로는 프로그램명, 접수기간, 강의기간, 강의시간, 강의 분류, 접수 방법, 강의 요일, 강의 장소, 강의 대상, 모집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접수 기간, 강의 기간, 강의 시간의 시간 관련 데이터는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 및 분 단위로 변환하였으며 접수 방법은 전화, 방문, 에버러닝, 기타 4가지로 그룹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장소는 대면, 비대면, 기타로 그룹화를 진행하였고 강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누구나, 가족 6가지로 그룹화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을 인코딩 과정을 거쳐주고 결측치를 최빈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기간과 강의 요일 데이터를 통해 월별로 각 행사가 얼마나 시행되었는지를 계산하여 월별 그룹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나루의 장서 및 대출 데이터는 월별로 제공되며 각 도서의 대출 누적 건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데이터가 누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여 월별 도서 장서 및 대출 데이터를 구하였습니다. 이후 주제 분류 번호 칼럼을 이용해 도서를 100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대분류 도서 건수, 대출 건수를 활용하여 도서 건수 대비 대출 건수를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셋에서 대출 건수 값이 음수이거나 이상치로 확인된 경우 같은 도서관 내 특정 기간에 이상치가 집중되어 있어 이를 데이터 집계 오류로 판단하고 0보다 작은 값과 과도하게 큰 값을 중앙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론인 피어슨 상관계수 캔달스타우를 사용하였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성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비해 비례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경우 선형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변수 간의 선형성은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되고 보통 0.3 이상의 값을 가지면 약한 양의 상관관계, 0.6 이상을 가지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캔달스타우는 순위 상관계수의 한 종류로 두 변수들 사이의 순위를 비교하며 연관성을 계산합니다. 변수값의 평균 분산을 사용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는 변수값이 정규 분표를 따르지 않거나 이상치가 존재할 경우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별 독서 문호 프로그램의 피처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할 때 도서관의 수가 적어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캔달스타우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상관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처리를 완료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시행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접수 방법은 에버러닝이 전체 평균 62.2%로 제일 많았습니다. 모집 대상으로는 어린이가 전체 29%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인 가족 순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요일수로는 토요일이 21.1%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시행되는 요일이었으며 프로그램의 시행 월수는 8, 9, 10월에 제일 많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연초와 연말에는 시행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시행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대면의 68.8%로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대부분 해당 도서관 내부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월별 각 도서관에서 진행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수와
도서관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서관 이용 빈도는 대출 건수를 1차적으로 활용하고 도서 소장 건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대출 건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 건수 대비 대출 건수도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고척 도서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척 도서관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타 도서관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척 도서관은 평균 강의 시간이 264.5분으로 전체 8개의 도서관의 평균이 143.7분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모집 인원은 평균 15.6명으로 8개의 도서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타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고척 도서관이 특이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도서 대출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전반적인 도서 대출량보다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분류 도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분류를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의 자료 분류를 참고하여 100개의 카테고리로 도서를 세분화한 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카테고리 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척도서관의 경우 88개, 개포도서관의 경우 25개의 카테고리가 독서문화 프로그램 시행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외에 강서도서관, 구로도서관, 남산도서관, 강남도서관이 각각 8개, 3개, 2개, 1개의 유의미한 카테고리 수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도서관별로 프로그램 진행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도서 카테고리 수의 차이가 어떤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각 도서관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접수기간, 강의시간, 모집 인원의 중앙값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카테고리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표본이 작아 피어슨 상관 개수뿐만 아니라 캔달 스타우 또한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두 경우 모두 접수기간과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모집 인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과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실용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해보고자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서의 대출 건수와 도서 건수 대비 대출 건수를 도서관 이용 빈도의 기준으로 활용하였고 도서 문화 프로그램 시행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분화하여 분석해본 결과 상당수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서관별 결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아보고자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8개의 도서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다수였으며 이는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접수 시간이 짧고 한정된 기간 동안 운영된 프로그램은 특히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의 프로그램 활동 시간이 보장이 되기에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척 도서관의 사례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데 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도서관에서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 이용 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타 도서관에 비해 제일 많은 시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평균 모집 인원은 타 도서관에 비해 많이 적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지만 집중적이고 맞춤형으로 운영된 결과 학부모들의 기대에 더 부합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자동화의 한계입니다. 일부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피처가 포스터에만 명시되어 있어 데이터를 수동으로 수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분석 도서관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분석 범위를 확대해 결과의 유의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지표의 부재입니다. 현재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수치화된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대출 건수를 대체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수 이용 건수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도서관 이용 간의 더 정확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